자, 오늘의 대장주 잡힌 종목들 Y바이오로직스, 엑스게이트, 로보스타, 꼬리주에는 G2G바이오, 휴림로봇, 실리콘2. 자, 일단 딱 대장주와 꼬리지만 딱 보더라도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구나를 다들 알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일 먼저 Y바이오로직스. 오늘 대장주라고 하지만 상승 탄력이 확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연속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들고 오신 걸까요? 허반스 파트너. 추세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오른 것만큼 저점에서부터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 보시죠. 추세를 미리 그어 놓았는데요. 제가 다른 파트너님들이 말씀하실 때 선을 긋느냐고 모니터를 많이 보고 있는 거지 다른 짓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차트를 보시면 이 추세 저점에서 따박따박 21선과 61선 지켜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요. 시그널 라인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대장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도 가능한 기업 중 하나가 Y바이오로직스다. 왜냐하면 Y바이오로직스가 함께 파트너십으로 기술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제가 오스코텍 하면 짝꿍이 유한양행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Y바이오로직스는 리가켄바이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리가켄바이오뿐만 아니라 ABL바이오, GI이노베이션, 인투셀, 이뮤논시아까지 이중항체 ADC 개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 바로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술 수출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방을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차트에 동그라미 매수 자리, 네모 매도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동그라미 자리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Y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같은 짝꿍인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GI이노베이션, 인투셀, 이뮤논시아 함께 관심 가져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대장주 엑스게이트. 우리 박지훈 파트너 맛있는 것만 좀 골라 먹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양자 관련해서 상한가 갔다가 풀리는 종목들도 있었고 후반부에는 조금 아쉬웠고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좀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내일도 조금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보안 양자 쪽을 첫 출연부터 계속 밀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이라는 거는 위기에서 또 피어나고 AI가 지금 또 그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AI와 반도체 테마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좀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부터 포트폴리오를 좀 반도체는 확실한 구간에서만 먹고 정리를 하고 또 방어주와 보안주 위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세형에서 체온형으로 갈 때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얘네들이 좀 단단하게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도는 AI 보안 그리고 또 실적과 기술을 갖춰준 ICTK나 엑스게이트 등으로 잠깐 몰렸던 모습이었고요. 매출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보안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까지 올라가고 있죠. 장 막판까지도 좀 불안이라는 양념 속에서 시장이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안정된 레시피였던 것 같아요. 차트 보게 되시면 지금 8,600원에 지금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꼬리곰탕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500원 그리고 1,300원대까지는 이 위에 있는 매물이 어느 정도 다 정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트레이딩의 영역인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 갑자기 시장에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과감하고 주저없이 9,500원부터 10,000원 사이 노려보시고 단기 트레이딩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지금 이름에서도 엑스게이트, 게이트 문 나가지 마. 엑스 들어왔으면 나가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앞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스타 중에 스타 우리 김승일 스타가 골라준 대장주는 로보스타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도 로봇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로봇주들도 지금 양자 관련된 종목들처럼 올라갔다가 좀 많이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좀 보여졌었거든요. 로보스타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로보스타가 오늘 하루 종일 상한가를 가다가 오후에 잠깐 흔들렸는데 종가상 35,000주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10만 주 잔량으로 끝났죠, 상한가로. JP모건이 로봇공학하고 양자 컴퓨터에 관련 첨단 산업 분야에 2,140조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을 10년간 향후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로봇과 양자 컴퓨터를 끌어올렸는데요. 전자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들의 수급이 몰린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로보스타는 진짜 말 그대로 로봇 업계의 별입니다.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물류산업, 차트 잠깐 보시면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스타는 LG전자가 또 33%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로보스타 역시 LG 대기업과의 협업 파트너로서 앞으로 JP모건 이슈처럼 4분기 이후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슈가 계속 불거진다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는 충분히 4,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승일 파트너가 바라봤을 때 로봇 하나만 보자라고 하면 뭘 봐야 될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다 좋지만 종목보다는 섹터에서 어떤 부분, 휴머노이드라든지 아니면 액추에이터, 그리고 앞으로 더 활성화하게 될 물류 로봇 부분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물어봤는데 역시나 다른 대답으로 잘 피해 가시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꼬리주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반석 파트너는 대장주와 꼬리주를 다 바이오 쪽으로 좀 골라주셨어요. G2G 바이오. 근데 이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바닥 구간을 좀 잡아주는 것 같은데 G2G 바이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대장주도 바이오 그리고 꼬리주도 바이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을 보실 때 관세에 대한 부분들,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이런 부분들을 회피할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다라는 이야기.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생물보안법 통과를 초읽기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변동성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G2G 바이오 차트를 보시면요. 상장 초기부터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지지 후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지지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19만 원, 18만 8천 원 사이에서는 지지가 나올 경우 앞으로 2, 3거래일 이내 지지 후 반등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의 특성은 매일매일 복용해야 약효가 지속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비만, 당뇨, 치매, 통증 이런 건데요. 이런 치료제를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플랫폼 이노램프를 구현하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이고요. 제가 꼬리주는 늘 그렇죠. 손실 중이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굳이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지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정리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는 종목들을 자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연기금은 샀습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점 말씀드리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파는데 코스피 중심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 선물 시장을 흔들면서 팔아라 흔들고 외국인들은 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투자의 포인트를 가져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를 압축하면 좀 더 안전할 거다. 그중에 하나가 G2G 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방금 설명을 좀 잘해 주셨는데 대장주와 꼬리주라는 개념보다는 대장주와 부대장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바로 승진해서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G2G 바이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휴림 로봇 역시나 로보스타처럼 강하게 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오늘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먹거리를 보면 엑스게이트, 휴림 로봇 둘 다 상승은 나왔지만 왠지 모르게 좀 아쉽다. 다 먹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앵커님 탕수육 먹을 때 부먹 좋아하세요? 찍먹 좋아하세요? 사주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일단 저는 찍먹 쪽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저도 찍먹 좋아하거든요. 통했네요. 네. 오늘 약간 좀 찍먹하기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일당백 시식단에서 찍먹을 했고요. 먹어보니까 한 입은 괜찮았는데 오래 음미하기엔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시메스라든지 휴림로봇, 한라캐스트 이런 로봇주들 찍먹하고 왔거든요. 맛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먹어보기로 했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또 물류 자동화 부문에서 기대가 된다라고 승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AI와 산업 로봇의 경계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센서, 모빌리티라는 스토리를 또 가지고 있고 잠시 쉬어가는 흐름 보이려고 합니다.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 자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이전의 저항이 지지로 변환하려는 그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크게 보면 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이 차트를 좁혀보게 되면 이제서야 좀 활발하게 움직였던 가격대를 다시 한번 찾아가려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3,400원대까지는 쉬어갈 수 있겠으나 다시 한번 4,000원부터 4,500원대까지는 상승하는 흐름 나올 것이다. 그래서 로봇주들 오늘 실망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맛있게 먹었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다음에는 또 같이 한번 어울려서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김승일 파트너는 찍먹이에요, 부먹이에요? 저는 부먹하겠습니다. 아, 부먹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여쭤봤는데. 부먹을 좋아합니다. 아, 부먹을 좋아한다. 자, 근데 부먹을 좋아하는 것만큼 실리콘2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이거 중국 소비 관련해서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좀 답답합니다. 네. 실리콘2가 사실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앞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화장품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중국은 내수에 의존하고요. 네. 언젠가부터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또 중동 지역의 매출 규모가 화장품 업계에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300%, 400% 증가할 때마다 안을 까보면 대부분 다 미국과 유럽의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은 더 이상 중국과 큰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일봉상에서 지난 4월부터 한 3, 4개월 동안에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150% 25,000원에서 6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죠. 이후 한 6개월 동안 지금 엄청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봉상 딱 이렇게 보시면 21선이 딱 있는 47,000원 정도가 돌파가 돼야 실리콘2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요. 49,000원 위에서 안착하게 되면 앞으로 53,000원까지는 충분히 단기간에 갈 수 있는데 제가 꼬리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실리콘2도 4분기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행 꼬리주 흐름을 통해서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 인사이트 Q 시간입니다. 오늘 핫했던 이슈를 가지고 내일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세 분에게 물어보고 답을 듣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히토류 관련 무기화 발언입니다. 자,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 비철금속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하고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골라주셨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답 먼저 전력자원 내재화 그리고 고려아연 정해 주셨고요. 국가 비축, 2구 산업, 물론 단기적으로 좀 봐야 한다. 자, 신소재, 유니언 머티리얼. 자, 어제 우리가 이슈 시간에 좀 살펴드렸던 종목들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전략자원 내재화를 좀 해야 된다. 고려아연. 어제 박지윤 파트너가 가격 전략 세워주면서 오늘 시원한 또 상승 흐름이 나왔거든요. 고려아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고려아연은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은 이제 단순한 산업, 경기 민감주 쪽을 넘어서 전략자원 내재화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은가. 전략자원 플러스 방산 그리고 AI 인프라인데요. 방산은 말 그대로 방산이고요. AI 인프라는 히토류가 있어야 이런 비철금속이 있어야 반도체도 만들고 반도체가 AI를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략자원은 고려아연, 티플렉스, 유니언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너지 전환 소재는 LS전선 아시아나 LS 관련 그룹주 그리고 방산 핵심 소재는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 고강도 특수합금 그리고 한국 철강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방산용 합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철금속 관련한 종목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아연은요. 연기금이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5%를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창걸 명예회장께서 타계를 했기 때문에 최 씨와 장 씨 사이에 지분 갈등 구조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매도가 나올 때 같이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고려아연 이야기하면서 지분 갈등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종목 갈등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걸로 왜 허반석 파트너가 얘기해서 자기가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박지훈 파트너 어떠세요? 아니에요. 희소금속 종합상사용 포지션을 또 담당하고 있는 게 또 고려아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는 이제 전망치에 대체거래소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가격, 135만 원 가격대까지는 조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는데 오늘 그 가격 전략까지 또 도달을 했고 그다음 또 제가 비철금속 전략 키워드를 잡아본 거는 네. 저도 그 전력 수요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급망 자주화되는 것 그리고 트럼프가 타코 관세 이후에 중국이 휘토류를 지금 무기화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미국이 비철금속 수입장을 비중국권으로 지금 전환 중인 상태이고 한국은 이 구조에서 공급망 대체국이라는 역할에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종목들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구 산업을 지지난주에 추석 오기 전에 한번 시황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이구 산업을 꼬리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때 본 가격이 4,700원대였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한다면 목표가를 5,000원대까지는 잡아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5,000원대 돌파해주면서 종가까지 함께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저것 복합적인 요소들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셔도 단기적으로 보셔도 5,300원부터 5,500원대 라인까지는 단기적인 탄력 줄 수 있어 보이니까요. 이구 산업도 단기 관점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승일 파트너는 신소재 유니온 머티리얼 어제도 히토리 관련해서 주목해야 된다. 자, 연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가격 전략 잘 짚어주셨고 성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은 멀미납니다. 너무 크게 움직였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첨단 신소재 부문 네오디뮴 연구 자석을 대체할 유니온 머티리얼만의 강력한 무기 페라이트 제가 어제 대장주로 말씀을 드렸죠. 상한가 2연상 이후에 2,500원 위에서는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680원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왔는데요. 이 좀 제정신이 아닌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히토류 문제는 계속적으로 회자될 수 있다고 해서 유니온 머티리얼을 유심 있게 보셔야 된다. 트럼프 관세 압박, 네오디뮴 뺀 페라이트 신소재가 앞으로 영원히 자리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200원 이하에서는 일단 매수 전략 다시 한번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빨갛게 원을 쳐놨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고점에서 약간 갭을 메꾸는 수준이 2,000원 초반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일단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분에 대한 정신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쪽으로 내기가 좀 쉽지 않았었는데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슈가 불붙고 있는 양자 암호 관련해서 오늘은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도 주가 흐름만큼은 상당히 좋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추격 매수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단기적이야 아니야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세 분의 파트너의 답 어떻게 되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스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ICTK를 봐야 한다. 예스 물론 단기적으로 우리로를 좀 보자. 그리고 예스 엑스게이트. 엑스게이트는 오늘 두 번, 세 번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 예스하고 ICTK를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양자 보완 관련해서는 우리 박지윤 파트너 또 뺏어가는 느낌이 약간은 들어요. 어떻게 좀 허반석 파트너 이야기를 붙일 수 있을까요? ICTK는 양자 보완의 대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자 암호는 단발성 테마보다는 향후 이제 미래 먹거리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ICTK 같은 경우는 PUF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복제가 되지 않는 기능의 칩과 모듈, IoT 보안 솔루션 중심의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CK를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눌림에서 보실 수 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러면 최근의 반등점들을 본다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차하는 이 횡보 구간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되돌림 자리에서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매수 도전을 한 번 더 진행을 하시고 다시 되돌림 자리까지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한데 양자 보완 칩의 K 리더
ICTK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반도체 장비의 국가대표를 원익 IPS라고 말씀드리고 ICTK는 양자보안칩 모듈의 대표를 ICTK라고 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창에서는 너무 저가 종목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양자 관련주들의 흐름들 대충 보시면은 대부분이 조금은 가격대들이 좀 싼 종목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다. 관련해서 집중해서 좀 지켜봐야 될 종목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역시나 단기로 좀 보자. 단기로 보자는 건 시장 흐름이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로 요거 좀 집중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ICTK, 엑스게이트 두 개 또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좀 특별하게 튀어 보이려고 우리로를 가지고 왔는데요. 또 트레이딩 영역이기도 합니다. 일단 엔비디아식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격은 일단 금물이고요. 이건 완전하게 트레이딩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내 양자주는 어느 정도 재료가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이 될 때 보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일단 양자보안통신수의 대표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1,350원대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꼬리들이 지금 1,500원에서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신다라고 하면은 1,500원부터 1,6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또 이런 종목들은 저는 함께 움직이는,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테마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ICTK,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우리로 이런 애들 뒤따라오는 후발주들이 또 대장주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구간 체크해 두시고 정확한 가격 전략 대응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승일 파트너는 엑스게이트 이야기를 좀 해 주셨거든요. 초반에도 이제 대장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엑스게이트는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JP모건의 2,140조 원 투자, 그리고 또한 노벨 물리학상 3인의 기초소재 부문, 이런 두 가지가 미국에서의 양자 시대가 원래는 10년, 12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3, 4년 정도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최근에 2, 3주 동안에 어제 저녁에 리게이트 컴퓨터라든지 미국에서요, D-웨이브 퀀텀, 아키 퀀텀 등이 2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요. 앞에서 허반석 파트너가 말했듯이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AI를 대체할 차세대 성장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제가 선을 미리 그어놨습니다. 6,700원에서 7,500원 사이면 다시 이 구간 박스권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인사이트 큐 답에 yes라고 돼 있고 밑에 엑스게이트라고 돼 있는데 yes 밑에 바로 x가 돼 있으니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종목 이름이 엑스게이트.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인사이트 큐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 시장 흐름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공매도 관련돼서 이슈가 다시금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허반석 파트너가 바라봤을 때 공매도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공매도가 늘어나면 어렵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공매도가 어떻게 본다면 또 양날의 칼이죠. 숏 커버링이 나올 경우에는 또 공매도가 많이 쌓여있는 섹터에서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는데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공매도가 더 활기를 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신다면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난 차라리 공매도를 피해서 피신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증시 예탁금 80조 넘었잖아요. 그러면 증권, 보험, 은행 이런 쪽으로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돌려보시고 그 안에서 배당까지 챙겨본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변동성을 피해보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갖는다면 이쪽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